안녕하십니까, 스타디입니다. 코로나19가 한국 그리고 온 세계를 지금 휘몰아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식업계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40년 김치찌개집이 문을 닫고 오래된 맛집 이런 것도 문을 닫고 폐업하는 요즘 공포스러운 그런 외식업 세계에 번듯한 직장을 그만두고 외식업에 뛰어들고자 사표 내고 점포를 계약한 창업을 준비 중인 젊은 여성 이야기하고, 그 다음 같은 위치 같은 점포에 같은 메뉴로 창업하여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시집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코로나19에도 직장에 사표를 내고 평소에 꿈꾸던 외식업에 뛰어든 젊은 여성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달 전에 어떤 여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극심하게 사회 불안을 일으키던 중이고 코로나 공포가 아직 극도에 달한 정점을 약간 지나고 있을 때, 심지어 점포가 헐값에 나와서 요즘 뜨고 있는 앱 중고장터 당근마켓에도 매물로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뒤숭숭한 시기였습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나온다느니 하는 처음 시초이기 때문에 어떤 여성이 저에게 평소에 외식업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이야말로 그때다 싶어서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 놀라서 지금 창업을 생각하세요? 하고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얘기하는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알고 지내던 오빠가 외식업을 창업해서 7, 8개월 만에 지금 매출을 5, 6천만 원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성공 비결은 소스는 자기가 아는 체인점 것으로 충당을 했고, 이 소스가 중요한 이유는 초보 창업자는 맛의 굴곡이 아무래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맛을 내고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좀 지나서 약간의 맛의 차이 때문에 평이 나쁘게 난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에 악플이 하나 달리면 바로 치명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식업에 있어서의 한결같은 맛의 유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아는 오빠가 영업에 성공한 비결은 처음에 배달의 민족 등의 앱 광고에 그리고 그 외의 광고에 400~500만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창업 시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저것 가게를 점포를 가게 되면 점포 권리금도 줘야 되고 보증금도 줘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통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가지만은 모든 것을 새로 사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이상으로 돈이 들어가서 보통 창업 초기에 광고비를 몇 개월 동안 400~500을 쏟는다는 것은 정말 모험 비슷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광고비에 돈을 아끼지 않고 400~500만 원을 한 5~6개월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반경 1.5에서 3km 정도에 노출해주는 그런 깃발이라는 것을 5개 이상 했고, 초기 창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광고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도 돈 들여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한 것이 아니고 리플을 장려해서 리플을 다는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그 이상의 파격적인 서비스를 해서 그 고객들은 기왕에 리플 다는 거, 서비스를 받기 위해 더 좋은 말들로 리플을 다는 것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쌓여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연스레 이 가게는 폭발적인 주문이 이루어졌고 매출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코로나19로 뒤숭숭한 지금 창업을 하느냐, 그 질문에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좋은 점포를 생각지도 못한 권리금에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외식업계가 공포에 쌓였으니 자연히 가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분들은 가게를 헐값에 내놓게 되고, 어떤 분은 가맹점 비용마저도 절반 정도 손해보고 그렇게 시장에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시설비는 거의 받지 못하는 정도로 하고, 그렇게 해서 위치 좋은 것을 물색을 했습니다. 사당 한승역에 마음에 드는 위치의 가게를 계약을 한 달 전에 하고, 그리고 관공서에 사업자 등록을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과 상당히 긴 시간 얘기를 했는데, 그 여성의 말을 대체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분은 배달 주문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메뉴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배달 주문은 젊은 세대, 그리고 소득이 좀 있는 분들이 많이 시킨다고 본다면 거기에 적합한 메뉴 선정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초반 광고 앱에 투자를 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계속 그만큼의 광고비가 지출되는 것은 아닌 이유는, 광고를 좀 줄여도 매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기구매자가 다시 구매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배달 시장은 상당히 앞으로도 상승의 여지가 많지만은, 그러나 배달만 위주로 하다가 보면 매출이 줄어들 것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도 위치를 좋은 곳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지금은 배달 음식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맛도 상당히 까다로워졌다고 하고, 또 배달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최근 생긴 신생 배달 전문점 중에서는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다른 영업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노크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 드릴 예는 코로나19 이 뒤숭숭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떤 매장에 실패를 한 스시집에 같은 종류의 메뉴를 가지고 성공한 스시집이 있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매장 분위기는 밖에서 볼 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먼저 있던 스시집은 매장의 좌석수가 많았고, 그 다음에 메뉴의 가격이 평균 15,000원에서 30,000원 정도로 상당히 비싼 고가의 메뉴를 채택을 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고급화 차별화를 시도해서 처음에는 손님이 조금 있는 듯 보였지만 갈수록 줄어들어서 결국은 1년 만에 점포를 문 닫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 들어온 이번 스시집은 단가를 평균 8,000원에서 15,000원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매장 좌석수를 전에는 4인 테이블 기준으로 한 7개를 놓고 매장 위주가 좀 더 많지 않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매장 테이블을 2개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그것을 4개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매장에 들어와서 먹는 사람보다는 배달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거의 매번 줄을 이어서 들어서고 있는 정도니까 홀에는 손님이 없는데 그 가게의 분위기는 상당히 성공한 분위기입니다. 창업 3, 4개월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차이를 가지고 남들이 안 된 가게에서 나는 그곳에 들어가서 성공한다는 이런 남다른 전략을 가지고 시도해서 성공하는 이런 곳은 참 의외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뒤숭숭한 시기에 남들보다도 먼저 약간이라도 앞서가는 생각을 한다면 어떤 사업이든지
남다른 성공의 비결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이 요식업은 예전과는 달라서 맛 하나만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 이것을 사업으로 접근해서 다가 광고라든가 다른 요소를 가미했을 때 성공 확률은 더욱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